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십니까, 고비의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저는 파오야, 낑낑대면 안 돼. 아빠 녹음해야 돼. 바오랑 산책하고 집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준비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재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마이크나 전문 카메라 없어도 이렇게 셀카봉으로 들고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뚜껑이 없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엄마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생 때쯤에 우리 어머니께서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간호사나 의사 이런 건 아니었고, 요즘에도 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가보면 그 병원 1층에 카페, 빵집, 식당, 편의점 이런 거 다 입점을 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한 중소규모 정도의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병원 1층에 예전에 매점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 매점에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병원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그렇게 편의점이 입점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전하고 오후 이렇게 두 타임만 사람을 썼어요. 거기서도. 하여 저희 어머니께서는 거기서 오후 타임에 일을 하셨습니다. 이 병원 1층 매점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이 매점 폐점 시간이 병원 외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더 열려 있다가 폐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래 접수가 마감이 되고 나면 그 로비랑 외래 카운터 쪽은 불이 다 꺼져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점 폐점하기 전까지는 그쪽은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고 사람 다니는 복도만 드문드문 불이 켜져 있어요. 어머니는 거기서 폐점할 때까지 홀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외래도 마감이 됐고 면회 방문 이런 것도 이제 뜸해질 시간이었는데, 이때 한 남자 손님이 매점으로 들어온 거예요. 냉장고에서 음료수 하나를 집어가지고는 엄마 계산대 앞 카운터까지 오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말을 걸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이름이 영미라고 할게요. 너 영미 맞지? 나 무슨 중학교 상훈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되게 이상했던 점이, 요 카운터 앞에 서 있던 남자애가 기껏해야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많이 쳐줘야 20대 초중반 그 사이에 나이대로 보였대요. 이때 우리 엄마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이름도 알고 중학교 때 누구라고 하니까 자세히 봤는데, 듣고 보니까는 중학교 때 그 상훈이라고 했던 애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얼굴이 맞더래. 그래서 엄마는 놀란 거죠. 같은 학교 나온 같은 또래인데 하나도 안 늙어 있으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 그래, 반갑다, 야 기억난다, 아 근데 너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늙었어, 막 이러면서 인사치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 그래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인사하고 음료수를 계산하고 나갔대요. 엄마 기억에 이 남자의 인상이 콕 박힌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 50대인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누구누구지, 나 누구누구야. 근데 딱 봤는데 나이가 한참 어려 보여. 뭔가 인지부조화처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퇴근하고 나서 그 병원 인근에 같은 동네에 아직까지도 사는 그 동창들 엄마 친구분들이 있거든요. 이 단짝 친구분 한 분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 너 우리 중학교 때 상훈이라고 혹시 기억해? 이랬더니 이제 친구분께서 상훈이 기억하지, 하여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열변을 토했어. 아니 오늘 나 일하는 그 매점에 상훈이가 찾아왔는데 얘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어, 얘 20살 얼굴 그대로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엄마 친구분이 급정색을 하더래요.
잠깐만, 너가 말한 그 상훈이가 우리 중학교 때 몇 반 김상훈 맞아? 이런 식으로 정색하면서 말하니까 엄마가 걔. 갑자기 엄마 친구분이, 야, 너 장난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상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엄마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상훈이란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같은 반이니까 이제 얼굴은 알고 있었던 건데, 예전에 사람들 통해서 이제 건너 야 누구 죽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요게 거의 20년 25년 지나가 버리니까 엄마가 얘가 죽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거야. 동창이라는 것만 기억났지. 맞다, 상훈이 그때 죽었다고 나도 들은 것 같아 하고 기억이 난 거예요. 엄마가 이거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막 닭살이 오도도도도 막 돋았다고 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 병원에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24시간 그런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공간이 병원이고 1층에 혼자 그 매점 지키고 있으면 폐점 시간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그만두셨고 나중에 가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이 상훈이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도 이제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내 단짝 친구 죽은 것 마냥 기억에 콕 박히지 않았었고, 이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가 생각해 보기를,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중소규모의 그 종합병원이 옛날에부터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훈이란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즉사한 게 아니라 뭐 응급실 실려왔다가 병원에서 죽은 거라면 분명히 이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죽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다라고 엄마가 추측을 하면서 아직 이 병원을 못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한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여성분의 투고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괴담인지 실화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이 여성분이 말기 요양병원 같은 데 근무를 했대요. 뭐 단순히 늙어서 요양하러 오는 그런 요양병원이 아니라 말기 질환자들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병원이었대요. 아무래도 그런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직원들이 익숙한 그런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냥 죽은 시신이랑 하룻밤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는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사실 귀신을 본다든지 미신을 믿는 그런 직원이 하나도 없었대요. 단 한 사람 빼고. 그 단 한 사람이 병원 이사장이었대요. 이사장이 소위 귀신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미신 같은 것도 대단히 믿는 사람이었대요. 하여 이 이사장이 접촉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단골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무당이 아무래도 사람 많이 죽는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 통해가지고 병원 방문해서 여기저기 막 부적도 붙여놓고 그랬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한 작년 봄쯤인가 이사장이 이 무당을 대동해가지고 병원 내에 붙여놨던 모든 부적들의 위치를 다 바꿔서 붙이는 일이 있었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희한하게 어느 특정한 병실에서만 유독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이 무슨 통계를 낸 건 아니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입을 모아서 저 병실만 유독 회전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다들 체감을 하고 있었대. 이제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서 내과 의사 한 명이 전근을 왔대요. 40대 후반의 한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이제 직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내가 귀신을 본다, 내가 영적인 걸 느낀다, 이런 거를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어필한 적은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분이 처음 병원으로 오고 난 뒤에 요 투고자분께서 이 의사를 데리고 병동을 한 바퀴 돈 거야.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실 구조랑 병원에 붙어있는 그런 부적 같은 것들을 한번 싹 훑어보더니 환자들 많이 죽어나간다는 그 병실 있죠. 그 병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노발대발 하더래.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떤 돌팔이 같은 자식이 부적을 저 따위로 붙여놨어. 저러니까 저 병실 안으로 영들 돌아다니는 길이 생기지. 그러면서 노발대발을 했다는 거야. 이때는 뭐 이 투고자분이며 다른 직원들이며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대. 의사가 뭔 소리를 한지. 그리고 나서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가 있었나 봐요. 이사장, 뭐 의사들, 그리고 뭐 행정, 마케팅 이런 직군 중에서도 고위직들 있죠. 이런 간부들만 모이는 회의가 한 번 있었는데, 이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행정직 하나로부터 말이 전해진 거야. 말이 샌 거죠.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정근을 온 의사가 이 회의 자리에서 회의의 안건 외에 갑자기 거기서도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떤 돌팔이 점쟁이 무당이 부적을 저 따위로 붙여놨냐, 이러니까 저 병실에 귀신 다니는 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노발대발 했나봐. 아무튼 그 후에 이 의사하고 이사장이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직원들 귀에 들려올 그 무렵에 이 의사의 의견이 이제 이사장한테 받아들여진 건지 한 번은 다른 무당을 하나 대동을 해가지고 병원 내에 있는 모든 부적이랑 구조 같은 것들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대요.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그 방에서 많이 죽어나가던 일이 딱 멈췄대요. 되게 신기한 거죠. 나중에 직접 들은 얘기로는 이 정근호 의사가 처음 와가지고 이 병원을 둘러보면서 보였던 풍경이, 이 근방에 존재하는 귀신들이 그 부적 피해 다닌다고 하필이면 그 병실 쪽으로 해가지고 영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이 병원 뒤에 있는 뒷산에 예전에 뭐 화장장이 있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횡설수설 하더래. 이때는 뭐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 뒷산에 뭐 화장장이 있었냐는 둥 뭐 여기저기 서치해보니까 실제로 병원 뒤에 과거에 화장장이 있었던 화장장터였대요. 아마도 이사장이 그렇게 병원에 부적을 붙이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지 않았을까 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 이렇게 두 가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중에 저기 주차 정산하는 데가 자동불인데 불이 자동으로 막 들어와요. 밖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어.